이봉의 독서 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새해가 챙겨 홍민경역 AI 시대 생존 전략이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송민수의 긴 머리 소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징검다리 건너도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 조심 징검다리 건너도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널 위해 기도하리라.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하고 자동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SF 소설에나 등장할 법한 장면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 AI 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 AI에 대해 무한한 상상을 펼치기 시작했고, 좋은 AI와 나쁜 AI에 대한 각종 논쟁이 넘쳐났습니다. AI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이 AI로 대체되지 않을지, AI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까 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2023년을 생성형 AI의 원년이라고 한다면 2024년은 바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원년입니다. AI는 앞으로 직장에서의 동료, 어린 아이들의 학습 파트너가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기계와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관습처럼 굳어진 일처리 방식이나 교육 방식은 모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가의 책에서도 우리는 머지않아 도래할 이런 변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기업, AI 생태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는 세가는 독보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AI 과학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군사무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언론은 앞다투어 그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가는 자신의 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AI 엔지니어보다 더 심층적으로 업계의 경합을 파헤치고 언론 매체조차 걷어내지 못한 안개와 구름을 떨쳐내며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재와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접목시켜 그들에게 더 효과적인 제안을 해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천군 만마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세가는 후발주자들에게 거인의 어깨 위에서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혁신이자 동료들에게 주는 진심 어린 조언이기도 합니다. 세가는 창업으로 바쁜 중에도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왔고, 나는 그가 자신을 도와 책을 읽고 창작을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몰래 개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직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보냈던 수십 페이지 분량의 CEO 보고서를 읽어보게 된다면 세가처럼 오른손으로 창업하고 왼손으로 글을 쓰는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천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뱃다라기에 그댄 폼피를 무척 좋아하나요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바람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을
겹치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그대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을 나는요 처음 날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겹치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독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통찰력 있고 추진력이 뛰어난 작가를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의 글에도 쓰여있듯이 밤낮으로 AI의 발전을 주시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전문가인 그의 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더라도 세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분석력 그리고 그것을 쉽게 풀어내는 능력만 있다면 독자의 마음도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빨라져도 마음만은 천천히라는 대만의 영화배우 진청우의 광고 대사는 내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AI는 역사상 요례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내가 이 책을 다 쓰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정보가 이미 갱신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진보한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고 더욱더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로봇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관리 감독 기관은 과학기술 기업의 AI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마주하며 나는 독자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매일 미래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제프 베이조스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선 편하게 누워 관망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 이런 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매일 계속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런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방향을 잃고 에너지만 소모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AI 발전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이러한 상황과 마주한 후
나는 생성형 AI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우선 편하게 누워 관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가 여전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그 변화 속에 뛰어들면 도리어 시간과 자금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진희의 천상제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AI를 보조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AI의 발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AI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나 역시 이런 불안감의 확산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러한 심리는 AI에 대해 잘못된 접근법과 핵심을 벗어난 인식 때문에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타임라인을 따라 산업혁명과 컴퓨터 혁명과 비교해보면 기술의 진보가 모두의 우려와 달리 서서히 그 시대를 잠식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류 사회는 이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며 리스킬과 업스킬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이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기 전까지 인류는 마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의 자동차로 불리는 모델 T가 탄생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후부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교통혁명이 순식간에 휘몰아치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차로 갈 수 없었던 무수히 많은 곳을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교통혁명은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견인차 구실까지 해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금융업계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은행은 사라지고 창고 직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은행은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되어 입출금 거래와 대출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재테크 플랫폼이다 생활 밀착형 창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에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없애거나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늘 해왔지만 그 역할이 점점 미약해지고 축소되는 업무를 단계적인 구조 조정과 해체를 거쳐 대신하게 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제작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를 듣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된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사랑으로 남게 해줘 생성형 AI가 각양각색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쏟아낼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탐색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적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내면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보완하는 능력이 필연적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나 사람마다 하드 스킬에 대한 기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AI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드 스킬보다 소프트웨어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첨단 AI 기술은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며 도구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큰 의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역사상 수많은 창작자, 예술가는 살아 숨쉬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 호기심과 야망을 품고 있고 이런 감정과 기분이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린 고전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AI는 예술 창작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은 전문가가 그린 것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2016년 세계 굴지의 광고회사 J. 월턴 톰슨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네덜란드 ING 은행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네덜란드화가 렘브란트 바레인의 그림 3,000여 점의 데이터를 토대로 AI 렘브란트의 작품을 한 폭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주최 측은 관람객에게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물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손을 들더니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은 이 그림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화풍만 보면은 렘브란트가 확실했지만은 렘브란트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전시 주최 측은 이 그림의 진짜 화가는 AI 렘브란트라고 발표하자 다들 AI가 렘브란트의 화풍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수희의 애모입니다.
잊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당신은 나의 남자요. 나는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 외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예전에는 쇼폼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중력을 경쟁적으로 보지 않을 테지만 디지털 AI 시대에는 집중력을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집중시간은 이미 2000년 12초에서 2015년 8초로 줄어들었고 이는 금붕어의 9초짜리 집중력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는 인간의 집중력이 동물보다 형편없어졌고 고양이와 개조차도 우리보다 차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한 가지 일을 깊이 파고들 수 있다면 곧바로 다른 사람보다 크게 앞서 나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임무를 대할 때 모두 서둘러 마무리해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익숙하고 이는 제품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작은 징후가 보이기만 해도 바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긍정적인 결과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에 깊이 집중하면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가능하고 이어질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몰입 상태에 들어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면은 휴대폰의 알림 기능을 잠시 꺼놓고
라인의 메시지와 전화를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내가 깨달은 바는 집중에 필요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많은 일을 완료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자아 성찰, 집중력부터 이 모든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매우 중요하면서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에 모든 사람이 무엇이 바뀔지에 주목할 때 도리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히 변하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요? 나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당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소프트 스킬을 찾아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강승무의 무정부릇을 듣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 달라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추억 같은 불빛들이 흐느껴 우는 이 밤에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갈 길을 무엇하러 왔던가.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믿어왔던 당신이기에 쏟아져 흐른 눈물 가슴에 안고 돌아서는 이 발길, 사랑했던 기억들이 갈 길을 막아서지만 추억이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가야지. AI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계와 시장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핫한 키워드 중의 하나입니다. 심지어 대학들도 인공지능학과, 빅데이터학과 또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학과를 앞다투어 신설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정보고강이라 AI를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입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연구 보고와 실무 경험에 따르면 AI가 가장 높은 생산 능력을 발휘할 영역이 서류 작성, 번역, 회의 기록이 아닌 프로그램 작성이라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후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할 줄 모르고 높은 직급에 앉아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역시 해고당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챗GPT가 등장한 후 한동안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는 한편 최고의 AI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이것은 정보공학과나 혹은 컴퓨터공학과 졸업생의 취업 환경 구조가 이미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최상위 인재들만이 살아남고 연봉과 직장에서 대우와 지위 역시 양극화되면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추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제 AI의 사용을 배우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AI를 다양한 영역에 응용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AI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심층적이고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AI 자체가 수많은 혁신조차도 여러 분야의 개념을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딥러닝에서 우리가 말하는 유사신경망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생물학적 뉴런의 개념을 활용해 설계한 신경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이 신경망은 생물 대뇌의 기능을 시뮬레이션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2023년 이후로 수많은 전문가가 생성형 AI의 혁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연구 분야의 AI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AI가 증폭기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즉 AI는 다른 영역의 장점과 결합해서 비로소 배가 된 성과를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역발상 실행자로서 인문과 공학의 분야를 뛰어넘는 융합을 시도하고 공학 외에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서둘러 인류가 모든 영역에서 발전 속도를 증폭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보산업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고 AI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AI 기술에 관해 연구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존재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구창모의 아득히 먼 곳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 빗겨울어 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오. 먹구름 흐트러져 휘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하니 내 맘에 눈물 적시네 황금빛 저녁 노을 내리는 곳에 사랑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오 호숫가 푸른 숲속 가득한 곳에 내 님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오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하니 내 맘에 눈물 적시네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하니 내 맘에 눈물 적시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자신의 습성을 자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새로운 도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졸업만 하면 배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가 폭발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향해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배움에 어떻게 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매일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이번 달에 배운 기술과 습득한 새로운 지식이 다음 달에는 별 소용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내 경우에도 공부에서부터 창업에 이르는 시간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의 빠른 혁신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007년 애플이 1세대 아이폰을 출시한 후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당시 나는 구글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마음만 초조해졌고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도대체 어떤 기술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올인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평생학습은 절대적인 옵션이 되었습니다. 그 다양한 영역의 과학기술도 각양각색의 혁신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몇 년 동안 유전자 코드의 해독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비용이 빠르게 낮아졌고 자율주행차가 일부 영역에서 상용화되었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을 개인 기업이 해낼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요? 물리학은 양자역학을 다시 새롭게 부각할 만큼 발전했고 양자 컴퓨터가 곧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듯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AI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춘의 북한강에서입니다. 저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고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강을 보러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어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인력난의 해결과 질병 치료는 물론 생산 효율성의 제고까지 인류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방면에 걸쳐 AI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즉각적이고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미래에 훨씬 더 강력해질 AI를 상대로 인류만이 가진 장점에 대해 말하자면 아마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은 내가 20년 전에 AI 영역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AI의 정보를 가장 많이 흡수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의 정보량은 아마도 지난 19년 동안 축적해왔던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달 직원들에게 보내는 회사 내부 메모도 많아야 10페이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등장한 후부터는 매달 보낸 내용이 50페이지 사만자가 넘습니다. 이것은 모두 AI에 대한 나의 실제 경험 처리와 최근 발전 및 미래 동향 예측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챗GPT는 이미 자연으로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소프트웨어 협업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음성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다루든 정보를 검색하든 한달락의 문책을 작성하든 음성인식은 직접 글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작업 속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대형 제조업체가 생성형 AI 비서를 앞다투어 생산력 도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운영 시스템은 모두 글쓰기, 공식 만들기 등의 작업을 할 때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AI 비서를 제공합니다. 이런 AI 비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작업자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간단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크림 모양 어시스턴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이었지만 사용하기 쉽지 않은 비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AI 비서로 완벽하게 진화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음성 인식 기술의 진화는 스마트 시대에 더 방대해진 비즈니스 기회를 즉각적으로 창출해냈습니다. 어떻게 AI 고속열차에 올라탈 것인가? 우리 모두 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제작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에 달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와 것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 피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목이 메여
것